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혼코노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혼코노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혼코노메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반갑습니다. 홍코노맨님께서 시작 전에 뭐 시청자분들에게 좀 감사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일단은 돌비님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예. 제가 여기 시참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약간 제 트라우마를 좀 이렇게 타파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제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런 좋은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짜 항상 아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네.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그죠? 그쵸. 그리고 많은 귀족분들이 정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런 게 더 느껴지네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에 그러고 나서 많은 변화가 진짜 생겼어요. 뭐 너무 큰 건 아닌데, 일단은 금연을 시작을 얼마 전부터 했고요. 여기 시참하게 되면. 그리고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PT를 끊어서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손톱 뜯는 버릇이랑 또 안 좋은 버릇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런 버릇도 지금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 시참을 통해서 진짜 많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고 좀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너무 또 홍코노메님에게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파이팅 넘치게 해주실 이야기가 또 있으시죠? 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게 현실 공포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뭐 가위 눌림이나 귀신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15년 가까이 겪었던 우연이자 악연인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되게 오래전 일인데요. 그때가 제가 1999년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고 겨울방학쯤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집은 사실 IMF에 피해를 입은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아파트에 살다가 단칸방으로 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돼요. 네, 그 단칸방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대충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단칸방에 살았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문구점이 있을 거예요. 원래 하시던 일을 정리를 하시고 문구점을 차리셨는데 그 문구점 뒤에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저희가 내 가족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손님이 들어오셔서 사장님 계세요? 하면 예 하면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그런 느낌의. 친구들은 엄청 부러워했겠다. 그래도. 그쵸. 예.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엄청 많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그렇게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었고요. 보통 문구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깥에 게임기랑 뽑기를 이렇게 놔요. 그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임기랑 맞죠. 그 뽑기.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이었는데 장사가 끝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모님이 항상 게임기랑 뽑기를 방 안에다가 들여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매번 들여놓으시긴 하는데 뽑기가 한두 개면 되게 가볍기도 하고 도난의 위험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뽑기가 한 5개 정도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뽑기를 쇠사슬 같은 걸로 한 방에 묶으셨어요. 5개를. 예. 그렇게 되면 좀 무겁기도 하고 도난의 위험도 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시 들어갔다가 장사할 때 다시 꺼내고 이게 많이 귀찮으셨대요. 그래서 게임기는 어차피 코드를 꼽아야 돼서 어쩔 수 없고 게임기만 놓고 뽑기는 이제 바깥에다가 5개를 묶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날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겨울이었고요. 겨울에 눈이 밖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그날도 자고 아침에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7시가 채 안 된 되게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7시쯤 됐을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저랑 제 2살 터울의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7살짜리. 바깥에 좀 시끄러워서 제가 그냥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바깥에 문구점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그 앞에 문구점 입구에서 저희 문구점 바로 맞은편이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 부부랑 저희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 단순 대화가 아니라 욕을 섞어가면서 언성이 되게 높은 상태로 막 넷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싸우는 건 아니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욕을 막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싸우는 건 아니었고. 제가 문을 열고 엄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뭐 너 들어가 있어. 어른들끼리 얘기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어. 엄마도 약간 좀 화가 나신 상태였더라고요. 네. 제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 자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야, 내가 들어가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좀 시무룩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집은 이제 문구점이다 보니까 문구점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어도 바깥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에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화가 이제 소근소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성을 높여서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도 좀 들렸어요. 보니까 밖에 게임기가 있는데 뽑기가 없어진 거예요. 뽑기 5개 묶여있는 게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아, 저것 때문에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막 깨웠습니다. 동생을 막 깨워서 야, 일어나봐. 우리 집에 지금 뽑기 없었어. 도둑이 가지고 왔대. 제가 동생을 깨웠어요. 동생이 막 일어나서 뽑기가 없었다고?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는 참고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눈치나 뭐 이런 개념이 아직은 잡혀있지 않을 완전히 어린 나이의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한테 야, 우리 나가서 도둑 잡기 놀이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저희가 어떻게 도둑을 조그만 애들이 뭘 잡으러 가겠어요. 도둑을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맨날 친구들이랑 맨날 놀던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생기니까 그냥 그게 되게 신기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한번 보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랑 씻지도 않고 잠바만 대충 걸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전히 네 분이서 얘기를 하고 계셨지만 아까보다는 조금은 언성이 좀 낮아진 유한 그런 느낌의 분위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와서 엄마한테 나 동생이랑 같이 놀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야, 저기 언덕에 한번 올라가 봐. 가면은 뭐가 있을 거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또 보여드렸는데 거기 저희 집의 바로 왼쪽, 문구점 바로 왼쪽이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중간에 느티나무가 보이실 텐데 그 느티나무까지의 거리는 한 5분이 채 안 걸리는 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 길은 아파트와 산 사이에 산책로로 가는 그냥 언덕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이렇게 올라갔는데 얼마 안 돼서 느티나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느티나무 앞에 없어진 뽑기 5개가 깨져 있고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도둑이 이걸 가져갔다. 이 짓을 했다. 근데 그 안에는 뽑기는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데 동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전을 다 빼간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은 어린 애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한 행동이 그 안에 있는 뽑기 장난감 있죠. 그거를 제가 동생이랑 막 챙기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막 넣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골라서 넣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덕 밑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랑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5명이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시고 그 느티나무 앞에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한테 뽑기를 가리키면서 막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 가져간 놈 내가 봤는데 여기 아파트에 있는 그 놈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길동이가 맞다. 나 오늘 새벽에 바깥에 소리 나서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길동이가 그거 쇠사슬 끊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봤다.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도착을 하고 이미 그 범인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같이 올라와서 그 집에 딱 앞에 가서 띵동 띵동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중년의 아주머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게 아침이었거든요. 예, 여기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나이로 봤을 때는 한 50대, 60대였으니까 제 나이로 치면 할머니였어요. 50대, 60대였으니까요. 어쩐 일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댁 아드님 홍길동 군이 공구점 뽑기 그거 다 훔쳐서 그것 때문에 왔다. 근데 이제 옆에 이웃집 아저씨도 거들었어요. 그 제가 오늘 새벽에 본 제가 목격자고요. 그 아드님이 확실히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경찰 신고를 왜 안 했냐? 이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주민분들이 다 아는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일단은 간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 아주머니가 안 믿으세요. 왜?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고 확실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시만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자고 있는데 잠시만. 야 길동아, 야 아들. 그래서 막 방구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시끌시끌해요. 그러더니 너 진짜 그랬어? 그런 소리가 나고 빡지른 소리가 나면서 짝짝짝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뺨을 때리는 건 아니었고요. 등짝 스매싱을 하는 소리였어요. 빨리 나와! 빨리 갖고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먼저 나오셨어요. 다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지금 자고 있는데 이제 나올 거거든요. 잠시만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키가 굉장히 작았고 딱 봐도 한 160이 안 될 것 같은 되게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자였어요. 눈을 막 비비고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는 좀 오랫동안 안 감아서 그런지 떡져 있고 머리도 방금 일어나서 그런지 까치집이 막 이렇게 져 있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검은색 봉투를 하나 들고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당신이 오늘 우리 집에 뽑기 그거 훔쳐왔어?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이 양반 하나 가져갈 게 따로 있지. 남도 아니고 이웃 장사하는데 그걸 그렇게 대놓고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비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의 얼굴 특징이 있었는데 얼굴 되게 말라서 얼굴에 살도 별로 없어요. 볼도 쏙 들어가 있고 특히 가장 특징적인 건 눈이 2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우눈 같이 이렇게 찢어진 거죠. 오.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생긴 거 되게 좀 날카롭게 생겼는데 키도 왜소하고 그렇게 막 위압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희 아빠가 이제 막 뭐라 하니까 나와서 그 얼굴로 막 욕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과도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돈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거 바로 갖다 드릴게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엄청 그렇게 막 좀 과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제가 봐도 그 사람이 사과를 하는 모습이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솔직히 저도 어리지만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화가 나고 좀 흥분한 상태니까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윽박지르려고 하는데 그 말을 커트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하면 그냥 듣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다가도 말문이 막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아들이랑 둘이 나란히 서서 그 앞에서 저희는 현관문 쪽에 그냥 문 아직 안 닫은 상태로 그대로 서 있었고요. 네.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거의. 근데 어머니도 옆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막 계속 이렇게 같이 막 고개를 조아리시고 그러세요. 막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근데 어머니가 막 죄송하다고 하는데 옆에 아들은 뭐하고 있었냐. 그 아들은 그냥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앞으로 푹 숙이고 앞짐을 짚고 있었어요. 앞짐. 앞에 손 모아 차렷하고 있고 고개 푹 숙이고 완전 죄인처럼 이게 쭈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거기는 다들 어른들이었고 그 사람보다 키가 비슷하거나 다
큰 어른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있을 때 모든 어른들의 시선은 그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정수리 쪽의 시선이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키가 120 정도밖에 안 되는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 아줌마가 제가 제대로 못 가르친 제 탓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들 흉보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남자 얼굴을 올려다 봤거든요. 저는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제스처는 취하고 있는데 눈은 엄마를 째려보면서 입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소리 안 나게 입으로 막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엄마를 째려보면서 막 입으로 욕을 하다가 저를 딱 쳐다봐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상태로 좀 보고 있다가 한 손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막 간지러워서 긁는 척을 하다가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간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운데를 탁 만들어요. 쉬. 그리고 다시 얼른 얼굴 긁는 척하면서 그냥 다시 죄송하다는 모습으로 있고 잠깐이지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만 봤지만 저는 어린 나이였고 그런 게 뭐 소름이 끼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냥 그런 거부터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얘기가 점점 유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웃이고 하니까 앞으로 얼굴 붉힐 이런 짓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해서 뭐가 남냐. 댁도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취업하고 일도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제 끝나는 식으로 그럼 그거 그냥 변상만 파손된 거 변상 잘 해주고 이거 돈 그냥 받고 경찰 안 부르고 그냥 이대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네, 드시고 가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챙겨 오시고 아들은 거실에 있는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창문 쪽에 서서 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죄인인 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희 아저씨, 아줌마랑 저희 부모님이랑 경비 아저씨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거나 서서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또 훈계 아닌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양반이 왜 그러셨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 또 어머니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어머니랑 하면서 시선이 다 그쪽으로 다 쏠렸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저희 쪽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다가 몸을 돌려서 베란다 쪽으로 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그 남자는 어차피 뒤돌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계속 앞짐을 쥐고는 있는데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 있어야 해서 창문 유리에 얼굴이 비추거든요.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웃고 있어요. 크크크 하면서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웃고 있다가 창문의 시선이랑 제가 창문으로 보는 그 남자 눈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을 또 쳐다보더니 그냥 그 상태로 입으로 저한테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은 제가 느끼긴 어떤 욕이었냐면 너 이거 말하면 진짜 죽는다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야 뭘 쳐다봐 막 약간 이런 식의 저를 좀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욕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자마자 얼른 눈을 깔고 엄마한테 엄마 우리 이제 멀리 해야 되는 아저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또 빠른 시일 내로 그 아주머니가 바로 변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저희 집에 침대가 있고 사람이 4명 이렇게 누워있는 걸 제가 그려놨는데 원래는 제가 동생이랑 같이 둘이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동생이 잠버릇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동생이 바닥으로 내려오고 제가 혼자서 침대에서 자게 됐어요. 그날도 이제 날씨도 풀렸고 자고 있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날 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낌새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깼거든요. 했는데 애기들은 눈을 번쩍 뜨지 않고 약간 눈 감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뒤척이거든요. 제가 그때 눈을 뜨진 못하고 막 뒤척이는데 뭐 때문에 뒤척였냐면 뭔가 바람이 솔솔 부는데 그 바람이 불 때마다 냄새가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어린 제가 맡아도 뭔가 되게 역한 냄새가 나고 별로 좋지 않은 냄새인데 계속 그게 이제 바람이
선풍기 바람, 바깥의 바람 이런 게 아니라 부채질하는 느낌의 바람인 거예요. 부채질하는 느낌의. 그 솔솔 불어오는. 근데 그렇게 이제 냄새 이상하다 느끼고 있을 때 제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코로 숨 쉬는 소리예요. 코로 숨 쉬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머리맡에 있는 벽 위에 꽤 높은 곳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 비니모자에 검은색 추리닝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어떤 남자가 거기 창문에 몸 반 걸쳐서 저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손을 막 휙 하고 이렇게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대로 얼어붙어서 그대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불편한 자세로 반쯤 걸쳐 있으니까 입으로 숨 쉬거나 그러면 소리가 더 크게 새어나가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던 거예요. 힘든 자세니까 코로 숨을 쉬어도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때문에 깼고 제가 이상한 역한 냄새 났다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죽 장갑을 낀 상태로 담배를 펴서 그 가죽 장갑 냄새랑 담배 냄새랑 섞인 거예요. 예. 그 냄새가 이제 막 손을 휘저으니까 바람이 솔솔 불면서 그 손에 있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하다가 제가 눈을 떠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좀 놀랬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봐도 알 수 있었던 거. 2시 50분. 눈. 네, 눈이 2시 50분. 제가 그대로 멈췄어요.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그 사람이 막 하다가 멈춰요. 그 허우적거림을 멈추고 코로 숨 쉬는 소리는 들려요. 하면서 저희 옆에 자고 있는 저희 가족 3명을 이렇게 한번 쓱 쳐다봐요. 그러더니 다시 저한테 또 손가락 아까처럼 가져가면서 쉬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야, 너 나 알지? 제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그 사람 쳐다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렸어요. 그랬더니 절대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거 듣자마자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엄마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로. 그래서 이제 걔가 그 엄마 하는 소리에 에이씨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 창문 밖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 사람이 소리가 일어나봐.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왜? 아까 어떤 아저씨 저기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 누구? 그 있잖아 그 도둑놈 뽑기 가져간 도둑놈. 저희 아빠가 그때 이제 눈이 살짝 돈 거예요. 근데 그때도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나니까 경찰에 신고하면은 자기가 하진 못하고 그냥 경찰에 넘겨서 더 약오르기만 하니까 그때 엄마랑 거기 새벽에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랑 같이 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따라가진 못해서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가서 셋이 올라가서 다시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새벽에 예 하면서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아주머니도 아들 지금 자고 있을 텐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짐을 싸서. 그 아줌마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아줌마가 울면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막 비셨대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사고치고 그러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막 빌면서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은 50대 60대셨고 어머니 아버지는 30대 초중반 이쯤이셨으니까 사실 나이 차이도 엄마 아빠 뻘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어갔대요. 저희 집이.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자.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났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이 지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대학교 가서 그리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휴학을 1년을 했어요. 휴학을 1년을 했는데 그때 제가 1년을 휴학을 하면서 못 갔던 해외여행을 좀 가보고 싶었고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돈 좀 벌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일을 뭘 했었냐면은 판매직을 하나 했었어요. 의류 판매직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1년 조금 안 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6시 반인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저녁 6시 반에 그때 손님도 좀 슬슬 없고 그럴 때 전화가 한 통 와요 저한테. 받았는데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쩐 일이야 하면서 전화를 오랜만에 했어요. 그 꿈이랑 똑같은 꿈을 꾼 거야. 엄마 아빠가 막 울고 막 슬퍼하는 꿈을 꿨어. 아 진짜 뭔 일 없어? 그래서 아니 뭔 일 없겠지. 아니 그거 그냥 꿈이겠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빠가 전화가 안 돼. 아 형이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아 야 별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그래서 끊었어요. 끊고 괜히 찜찜하긴 했는데 그거 어차피 꿈 가지고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또 한 통 와요.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였어요. 경찰이랑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끊자마자 매니저 형님한테 아 형님 저 집에 그런 일 있어가지고 저 지금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바로 집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딱 도착하고 문이 열렸는데 저희 문이 이제 보통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 띡띡띡띡 누르면 잠겨있는 게 풀리면서 열리는데 그 부분을 누가 그냥 후벼 판 거예요 거기를. 그냥 드러냈어요 거기를. 그래서 문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뜯은 거예요 거기를. 근데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이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인데 저희 앞집도 같이 두 집이 털렸더라고요. 그 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그래서 그 너덜너덜 거리는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가관 중에 가관이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바닥을 이제 물걸레로 청소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TV는 쓰러져 있고 집안에 열 수 있는 모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그냥 열리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서랍에 있는 내용물들을 그냥 바닥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거실뿐만이 아니라 제 방에도 행거가 다 쓰러져 있고 안에 있는 책상에 있는 서랍이랑 그 모든 문을 다 열고 다 쏟아놓고 침대 시트도 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닥이 막 진흙 같은 걸로 막 여기저기 발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침대 위부터 해서 소파 그냥 다 그렇게 헤집어져 있는 거예요. 부엌에도 접시 이런 거 다 깨져 있고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분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경찰분이 조사를 끝내고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아수라장이 돼 있는 저희 집을 보니까 이게 몰래 들어와서 귀중품 같은 거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난 도둑이니까 나 여기 집 털 거예요 하면서 대놓고 그냥 들어간 그런 사람이랑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고 이것도 모르겠고 더 화가 나는 건 이렇게 화가 나고 당장 그 도둑놈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심장이 쿵쾅거림을 참으면서 열심히 방 전체를 싹 다 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다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동생한테. 거의 다 끝냈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받으셨어요. 아들 왜? 그래서, 엄마 왜 아까 전화 안 받아? 근데 사실 그때 전화를 못 받았던 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고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없지?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런 촉이 은근히 좋았던 친구예요. 예지몽 그때도 같은. 자기가 약간 그런 식이죠. 아니 나 꿈 꿨는데 엄마 아빠 무슨 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어. 아니야 무슨 일 뭐 없어.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게 씻고 그러느라고 전화 못 받은 거야. 어머니가 거짓말을 치셨어요. 어차피 군인인데 그 얘기 알아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잘 치고 끊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서 앞집에 이웃 아저씨랑 경비실에 가서 CCTV를 한번 돌려봤어요. CCTV를 돌려봤는데 오후 1시인가 2시쯤에 저희 집 통로 그 1층에 그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찍혔는데 검은색 패딩 잠바에 검은색 추리닝 바지 그리고 검은색 장화를 신었고요. 그리고 검은색 헬멧을 썼어요. 헬멧? 예, 헬멧. 검은색 네. 하이발. 검은색 헬멧을 써서 얼굴이 다 가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누군지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한 20분, 30분 돼서 다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뭘 하나 드르르륵 하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캐리어 가방을 끌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맨손으로 들어가서 제 캐리어 가방 안에다가 귀중품을 다 훔쳐서 그 안에 넣고 떳떳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저 개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도 잡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러고 나서도 하루에 한두 번씩 경찰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잡혔나요? 아니요 아직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그분들한테도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결국은 경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간절해지니까. 네. 그 또 사람도 또 간사한 게 처음에 그러다가 점점 그게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뎌지다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나요. 아예 이제 뭐 생각도 안 나고 6개월이 딱 지난 어느 날 제가 집에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떤 전화를 하나 받게 돼요. 근데 앞집에 아저씨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예, 그 큰아버지 저기 그놈 잡혔대네? 그 어디서 잡혔는데요? 그 저기 옆 동네 거기 있는데 거기 지금 파출소에 있대요. 이게 원래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냐면 그 남자가 잡혔는데 그 남자가 저희 말고도 그 뒤로 옆 동네에 어떤 집을 턴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 집에 있는 분이 저는 이제 전화만 몇 번 하고 말았지만 그분은 파출소에 계속 찾아가신 거예요. 네. 저는 하루에 한 번, 두 번이었지만 그분은 저보다 더 간절하셔서 그런 건지 계속 찾아가서 언제 잡히냐,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렇게 좀 닥달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그 사이에. 쭉 동네 털다가 딱 잡혀버린 거죠. 근데 그 자주 가신 그분이 저희 앞집의 아저씨랑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예요. 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뭐 파출소에 있다네요. 가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뭐 그런 데를 왜 가요? 근데 저는 갔어요. 진짜 저는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저 밖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대로 그 파출소로 갑니다.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랑 경찰분들이랑 좀 실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좀 지나쳐서 조금 멀리다가 차를 댔어요. 멀리다 차를 대고 가는데 거기 구경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왜 안 보내주냐? 얼굴만 보겠다. 내 돈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이제 막 잡혔기 때문에 아직 형사과로 가기 직전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파출소에 잠시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출소 입구 바로 옆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쪽에 모여 계시길래 제가 그쪽을 조금 피해서 옆으로 조금 돌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파출소로 쓱 들어갔습니다. 쓱 들어갔는데 거기 옆에 경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아직 못 보셨더라고요. 제가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갔거든요. 왼쪽에는 경찰분 한 분 계셨고 오른쪽 끝에 어떤 모자 쓰고 수갑을 찬 남자가 하나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온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잠깐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다가 그냥 그대로 똑바로 앉아있어요. 제가 그 순간 그 사람 눈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바로 알았어요. 2시 50분. 그 남자인 거예요. 그 남자. 아니, 그 나이 먹고도 계속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기시죠? 그래서 진짜 저도 딱 그 사람 보고 진짜 그 옛날 생각이 바로 확 나는 거예요. 눈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걸음 갔어요. 몇 걸음 조금 가고 한 3m? 제가 그 사람한테 말 다시 걸었습니다. 야, 너 나 알지?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그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저를 봐요. 다시 고개를 좀 보더니 뭐야 쟤? 뭐래? 이런 표정 지으면서 다시 앞으로 봐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경찰분이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오고 계신 거예요. 크게 돌아서 컴퓨터 있는 쪽을 돌아서 이렇게 오신 도중에 그 남자가 다시 돌아서 저를 봐요. 이렇게 보더니 문방구? 오, 기억했구나. 야, 많이 컸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로 경찰분 나가세요 막 밀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저는 밀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문 밖으로 나갈 때 저한테 소리를 조금 질렀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근데 너 그때 나랑 한 약속 어겼지? 이러는 거예요. 말하지 마. 말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 상태로 막 밀리고 완전히 밖으로 쫓겨나고 이게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상한 깊은 분노가 있었어요. 진짜 깊은 빡침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거기 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공무집행이 되고 법을 그래도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그냥 차를 타고 다시 나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부름 과자를 태웠습니다. 태워서 가면서 진정이 안 되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대놓고 거기서 계속 뭐 생각도 없이 멍 때리면서 줄담배 계속 태우면서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요. 지금도 모르시고요. 그렇게 지났는데 저는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경찰로부터 아버지한테 저 여기 잡혔다.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송치되고 어떻게 사건이 좀 됐겠죠, 그렇게. 저는 그때 얘기는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서 저희 집에서 훔쳐간 그런 물건들을 받아오셨대요.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야, 오늘 내가 받아왔거든? 내가 뭐 받아왔는지 알아? 하면서 참고로 저희 집이 도둑 맞은 게 귀중품이랑 뭐 돌반지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비싼 양주 술 종류랑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삼이랑 이런 거에 조금 취미를 갖고 계세요. 좀 비싼 삼 이런 것들 다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가서 가지고 오는데 뭐 가지고 오셨는지 알아요? 뭐요?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거를 못 찾는데요. 그 사람이 배째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도 못 찾고 그 캐리어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온 거예요. 저 그거 바로 버렸습니다. 바로 버리고. 근데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든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그러셨었대요.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 한 집, 두 집 나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네.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또 이제 시간이 한 1, 2년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복학을 했고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갔다가 방학 기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마랑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같이 저기 강아지랑 산책이나 하러 가자. 어디 갈래?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살던 데 그쪽 그 산책로 있잖아. 거기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강아지랑 엄마랑 같이 갔어요. 오랜만에 글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제일 끝에 지도 보시면은 산책로랑 터널 이렇게 나뉜 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쪽에 딱 도착해서 산책로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책로 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여기 통행을 금지시킨다. 더 이상 산책로로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러면 여기 터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거기 터널 쪽은 가지 마. 터널 쪽은 가지 말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년 전에 저기 터널에서 새벽에 사람 한 명 좀 안 좋은 선택 했대. 글로 가지 말자. 어차피 예전에 저희가 살던 데고 다 이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데? 누군지는 알아요? 너 얘기 모르나? 그 도둑놈 엄마. 여기서 1년 전에 그랬잖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막 무섭다, 손 끼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되게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갔다 올게. 그래서 제가 터널 쪽으로 막 뛰어왔습니다. 터널 입구에 딱 가서 거기서 약간 이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묵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묵념을 했냐면 할머니 나 진짜 당신 아들 진짜 싫다. 나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너무 싫다. 근데 할머니는 죄 없고 되게 착하시고 좋은 데 가셔서 거기서는 고개 계속 조아리고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에 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넋을 기리고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네, 그러고 이제 제 얘기는 끝이 납니다. 진짜 악연은 악연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냐, 계속. 진짜 제가 현실 공포 얘기 딱 하나 있네요. 이 얘기 오늘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할만했네요. 이게 단순 그냥 도둑설이 아니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단순 그렇죠. 도둑설도 아니고. 그리고 네. 저도 살아보면서 느껴봤던 게 뭐냐면 이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요. 이 도벽이라는 거는 예. 쉽게 맞습니다. 못 고치더라고요. 성인이 돼도. 진짜 중독되는 것 마냥 물건이 있는데 그냥 넣고 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예, 하필 또 그 사람한테 걸려버려가지고 그런 이상한 악연이자 우연인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한테. 진짜 이거는 개벌은 안 못 주네. 정말. 그 어머니가 무슨 죄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2시 50분 이거 너무 그림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눈이 이렇게 진짜 찢어져 있었구나.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광대도 워낙 말라가지고 쏙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유, 오늘 홍코노미님께서 정말 소름 끼치는 길동이라는 이름보다는 2시 50분 도둑 소름 끼치는 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걸요? 도벽은 진짜 쉽게 못 고쳐요.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게 아마도 도벽이라는 게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도둑은 진짜 개벌은 남모추네요. 특히나 자신의 어머님까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파렴치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주 옥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제주 옥돔님 어머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옥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일단 제주 옥돔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네네.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잘못 언급을 하면 고소를 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 좀 이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게 실제로 다 겪었고 봤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근데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제일 좀 극혐이고요. 좀 듣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거를 조금씩 순화를 하면서 하긴 할 건데, 아마 들으시면서 내용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네. 합시다. 일단은 네네. 그게 거기 장소에 관련된 거는 언급을 잃지 안 하는 걸로, 아니면 돌비 병원이라고 예. 해도 되고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문제 없죠, 사실. 네, 일단은 뭐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있던 일들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너무 막 잔인하거나 혹은 너무 그렇거나 유튜버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예. 조금 이제 그 부분만 순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옥돔입니다. 옥돔이죠. 이번에는 정신병원에 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항상 해왔지만은 저는 어려운 과거를 겪고 왔었습니다. 아버지 큰 사고, 집 불타고, 어머니 정신병원 입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준 것들을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세요. 알코올 중독. 그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네. 2년 동안 있었던, 1년은 다른 병원에 계셨는데 2년 동안 있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지금 나이가 31인데도 제가 어디 뭐 조금만 다쳐도 어머니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세요. 엄청나게 아들을 아끼세요. 항상. 우리 아들 뭐해? 아들 사랑해? 항상 이러신 분인데, 그 당시 어머니의 이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격적인 패턴이 엄청 심하셨어요. 그냥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집안에 물건을 부시거나 던지거나, 뭐 태풍이 부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건 흔했고요. 집에 안 돌아오거나,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였던 제가 온갖 술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를 찾는 거죠. 어디 있나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주분께서 아이고 아드님 제가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이십니까? 병원에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제가 왜 거길 가야 되죠? 이런 정도였어요. 당시 어머니가. 지금 아들 너무 아끼시는 분들인데도. 그러니까 어머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공격적인 상황이 반복이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면은 입원시킬게요. 이게 바로 안 되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 뭐 남편의 서명이나 또는 뭐 외삼촌 또는 외할아버지 이렇게 관련된 친족의 서명을 2명 이상 받아야 강제 입원이 가능해요. 그렇게 이제 사인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원래 그냥 이제 사인 마지막으로 해놓고 이거 정말 상황이 한 번 더 반복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경고하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너 바로 병원 갈 거다 경고하고 한 번 더 이러면 바로 가자 했는데, 뭐 여지없이 바로 그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장정 2분 정도가 내리셨어요. 뭐 구조대 분이신 것 같은데 키가 다들 뭐 엄청 크셨고 덩치도 크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키가 153밖에도 안 되는데 제어가 안 돼요. 장정 두 분이서도. 그 술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그만 몸에도 힘이 이렇게 나오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오. 장정 두 분이 겨우 진땀을 빼면서 병원에 태우고 갔는데 그러고서 몇 주가 지나고 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면회를 오실 거냐 이렇게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지만 한편은 그래도 내 어머니고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마인드가 이제 깊게 박혀 있었으니까 면회를 자주 갔어요. 엄마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보려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정신병원에 처음 들어가면은 잠금 장치가 달린 문이 한 3개, 4개 정도를 일단 통과를 해야 돼요. 흔하게 말해 탈출을 할 수 없게 그렇게 3개, 4개 정도 하고 1층, 2층에 병실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3층, 4층 정도의 병실이 있고요. 3층을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계단이 안 되는데 카드를 찍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 처음 들어가면은 입구에는 이렇게 철창이 돼 있어요. 우리 그 교도소 예를 들어 보면은 처음 들어가는데 철창 대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철창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뒤로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요. 사무실도 보면은 강화유리 같이 해가지고 딱 막혀 있어요. 이 환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든 문들이 그냥 이게 잠근 장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 올라가니까 봤는데 이게 참 병원이 마음이 아프신들이 많으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다 물고기 눈이에요. 물고기 눈. 우리 죽은 물고기 눈이라고 하죠. 진짜 막 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돼 있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당시 말씀해 주시길 이 정신과 약이 미친 듯이 세대요. 먹게 되면은 거의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잠만 잔대요. 잠만. 계속 잠만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뭐 어디가 아파서 눈이 흐려진 게 아니라 약 기운에 취해서 눈이 흐리멍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갔는데 누가 봐도 외적으로도 특이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을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좀 3가지로 분류를 해볼 건데 이건 어머니가 분류를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서 오신 분들. 이분들은 뭐 우울증 증세나 이런 조울증 증세가 심하셔갖고 우리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지나치신 분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알코올 중독인 경우,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건 조금 슬플 수도 있는데 가족한테 버려지신 분들,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아예 그냥 놓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분들의 사람이 있는데 특별하게 기억나는 분들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볼게요. 가족이 버리고 가신 남성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지체장애가 있으세요. 지체장애도 있으시고 뭐 자폐기도 있으신데 커피 믹스를 항상 이렇게 훔치세요. 커피 믹스를 항상 훔쳐서 남의 것도 훔치고 뭐도 훔치는데 너 이거 왜 훔쳤어? 이런 순간 이분은 소리 지르고 폭력성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물건을 훔치든 뭘 하든 사람들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훔치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의외로 정신병원에 휴양하러 많이 오세요. 우리 정신병원에 보면은 산책 시간이라고 있어요. 산책 시간이라고 있어서 건물 밖에 나와서 뭐 1시간 정도 뱅뱅뱅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가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데 우리 벤츠 뭐 BMW 이런 차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 뭐 포르쉐 이상급의 차를 타고 오셨대요. 어머니가 차를 잘 모르니까. 그런 차가 딱 들어오길래 뭐 병원이 돈이 많으니까 병원 딸내미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귀티가 나는 여성분이 내리시더래요. 이거 누가 봐도 돈이 많아 보이고 누가 봐도 명품백이니까 이 사람은 병원 딸내미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병실에 돌아가니까 그분이 계셨대요. 여성분이.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은 나이는 40대시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예쁘셨대요. 예쁘셨는데 강인한 예쁨? 이런 느낌이었고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분 직업이 또 무당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도 많이 버실 만큼 버셨고 했는데 그때 무당분이 어머니한테 말하길 그냥 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그냥 이렇게 좀 쉬러 왔다. 의사도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셨어요. 정말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쉬러 오셨던 분인데 또 이제 어머니는 술을 안 드시면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술을 안 먹으면 정말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좀 말씀을 잘하고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랑 정말 친하게 지냈대요. 잘 맞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3번째 분을 소개를 드릴 건데 뭐 그 외에도 많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3번째 분만
엄청나게 싸우시는 여성 두 분이세요. 40대. 예. 이 이야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건데요. 이분들을 두 분을 좀 편하게 부르면은 용부인과 호부인이라고 할게요. 예. 용부인과 호부인이라고 하는데 용은 말 그대로 우리 승천하는 용을 말하는 거고요. 호부인은 호랑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분 다 나이는 40대인데 두 분 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하셨고 술을 끊지를 못하셨대요. 이제 이분들을 행동을 좀 몇 가지를 적어보면은 어머니가 일단 너무 섬뜩하셨대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일단 두 분이 서로 미움이 엄청 심하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뭐 샴푸통에 침을 뱉기. 네. 예. 그리고 이게 갈수록 조금 심해질 건데요. 우리 두유팩 있죠? 두유. 이게 정신병원에는 가족들이 괜찮다 그러면은 외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두유팩에다가 술을 다 담아 오신 거예요. 들어올 때 오. 검사를 하니까. 술을 다 담아 오셔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대방 다리에 넣어놓고 제 두유팩에 술 가져왔다고 이러고서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외출 나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독방에 가둬놔 버려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뭐 변으로 낙서를 한다거나 상대방 관물대나 이런데 병원복을 찍거나 그리고 이 이야기부터 좀 진지하게 들어갈 건데 밤 11시경에 어머니가 이제 약 기운이 좀 어느 정도 깨니까 그냥 멀뚱멀뚱히 하늘만 보고 계셨는데 용부인 다리에서 자꾸 슥싹슥싹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소리가 우리가 이제 잠을 못 자면 뒤척이는 소리 막 이렇게 있죠. 막 옷 건드는 소리가 나는데 아 얘도 잠을 못 자나 보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용부인이 뭐 하나 하고. 근데 이제 잠 안 오니? 라고 말을 물어보려고 한 순간 자기 몸에서 뭔가 투르륵 하면서 빼더래요. 자기 몸에서 바지 아래춤에서. 그래서 뭐지? 일단 지켜보자 하고 이렇게 딱 옆으로 돌아봤는데 반대편에는 그 무당분이 자고 계셨어요. 자고 계셨는데 그 무당분이 우리 그 부처님 자세 아시죠? 옆으로 누워가지고 TV 보듯이. 예. 이미 계속 그 자세로 용부인을 같이 보고 있었대요. 같이 보고 있는데 무당분은 뭔가 당연히 뭘 할지 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꺼냈는데 우리 그 여성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걸 있죠. 그거를 꺼내가지고 벽에 막 뭘 쓰더래요. 참 저도 들으면서 그랬는데 아 이거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머니 그냥 자는 척 해버렸대요. 자는 척 했는데 옆에 보니까 무당이 그냥 어떤 표정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자. 그냥 자. 이랬대요. 그냥 신경 쓰지 마. 쟤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이런 표정으로 그냥 자. 이러고 어머니는 그냥 무시하고 잤대요.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벽지에 쓰던 게 호부인이 자고 있던 자리 벽지 위에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글씨를 써놨대요. 근데 이제 이 호부인이 우리 일반적인 여성분이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겁이 나고 무서워야 되는데 호부인이 다짜고짜 일어나자마자 용부인 머리채를 쥐어뜯어서 그 가죽이 뜯길 정도로 뜯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둘 다 웃긴 게 한 명이 겁을 내는 이런 게 없었대요. 겁을 내는 게 없고 서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해가지고 하는 날은 이제 이렇게 낮에 대낮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용부인이랑 호부인이랑 둘 다 친했어요. 예. 둘 다 친했는데 용부인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부인이 갑자기 뒤에 와서 뭔가 팍 찍더래요. 목에다가.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그 우리 두유 빨대 보면 플라스틱 빨대 있죠. 네. 플라스틱 빨대를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한 10개, 20개 모으면 이게 꽉 누르고 단단해지거든요. 플라스틱이 단단해져요. 그걸 그냥 용부인 목에다 갖다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둘이 정말 원한과 증오가 이게 어마어마했대요. 항상 싸우고 그리고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독방에 가둬놨고 이 교도소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자유스러운. 근데 이제 이 둘의 원한이 너무 크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이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둘 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 다 또 친하니까 엄마랑은 친하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봤대요. 네. 이제 하나씩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종합하기 전에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무당분이 어머님한테 와서 언니야 쟤네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적당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 과거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용부인과 호부인이 각각 어머님께 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종합을 해서 객관적인 면에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왜 용부인, 호부인이라고 했냐면은 용과 호랑이라고 하면 용호상박, 비등비등하거나 용과 호랑이 싸움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당시 어느 지역에 용과 호랑이, 용호 형제라고 해서 둘 다 인물이 정말 좋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힘도 세고 그런 인물 남자 2명이 있었대요. 오. 한 명을 용이라고 하고 한 명을 호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둘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친형제 이상으로 지내니까 사람들은 그 형제를, 형제는 아니지만 그 둘을 용호 형제라고 불렀대요. 용호 형제. 근데 이제 이 둘이 남들도 잘 돕고 마을 일이 있으면은 뭐든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평판도 좋아서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오셔갖고 니네들은 이런 시골 바닥에 갇혀있기는 너무 아깝다. 어허.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서울 같은 데 뭐 또는 유명한 부산이나 이런 데를 가서 어떤 일을 좀 크게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둘이 바리바리 이제 짐을 싸고 야 우리 둘이면 못할 게 없으니까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대요. 근데 예. 둘이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이제 이 용호 형제는 완전 옛날이에요. 둘이 가던 중에 자야 되는데 우리 뭐 당시에는 뭐 그 옛날이기 때문에 버스도 이게 없고 막 이러니까 허름한 집이 하나 보이는데 허름한 집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했대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서. 근데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는데 한국 여성분이 아니고 일본 여성분이었대요. 한국말을 잘하는. 형제는 죄송한데 저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잘 데가 없어서 잠깐 들렀는데 저희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머뭇머뭇 하시다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일단 절대 여기서는 뭐 이런 방에는 들어오시거나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용호 형제는 서로가 자기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니까 저희 믿으시라고 저희 서로 이렇게 막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잠을 이렇게 하루 자게 됐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용이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남의 집이니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이렇게 깼는데 여자 우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더래요. 여자 우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제 코는 또 안 보이고 호이는 또 어디 갔지? 이러고 나서 여자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니까 그 여성분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당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해놓고 왜 호씨께서 왜 저를 그렇게 나쁜 짓을 저한테 하셨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용이가 자는 한밤중에 호가 넘어가서 여자 말로는 자기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이가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그럴 애가 아닌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성품이나 인품이 둘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이가 이거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급하게 호이가 어디 갔는지 찾았대요. 찾았는데 이렇게 막 찾아도 없는데 호이가 잤던 방으로 다시 가니까 호이가 자고 있더래요. 자고 있어가지고 호이를 다급하게 깨웠대요. 깨우니까 야, 너 이거 지금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이는 자다 깨고 말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여기서 계속 자고 있었다고 하니까 너 아까 깨울 때 없었다고. 너 아까 보니까 없었다고. 그리고 지금 여성분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호이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성분 어딨냐고 찾으러 가자 했더니 막 이렇게 집을 다 돌아보는데 집이 크지도 않은데 없었대요. 그 여성분이.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집이 허름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살 집이 아니었대요. 지붕도 없었고 처음에 볼 때마다 여자 혼자서 잘 관리한 집이었는데 들어보니까 혼자서 이제 못 살 집이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용이는 이거 내가 뭐가 홀렸나? 근데 분명히 내가 밥도 잘 먹었고 호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문제가 없는데 왜 호이는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거고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올라갔는데 이 둘이 가고 나서 한 명은 수출을 하는 거라고요. 한 명은 거기다가 물건을 떼주는 걸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호랑이 날개에 달렸다고 하죠. 호랑이가 날개 달린 듯이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을 했대요. 물품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둘이 이제 한 명은 말을 잘해서 떼다 팔고 한 명은 거기다 또 말을 잘해서 공급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인품도 좋고 하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지역에서 엄청 유명한 둘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주식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한순간에 잘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무슨 일이 꼭 하나씩 터지기 마련이에요. 어느 순간에 용도 아들 셋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호도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그렇게 아들 딸들끼리도 정말 잘 지내고 다 좋았는데 이때부터 슬슬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 호의 아들이 둘이고 용의 아들이 셋인데 용의 아들 첫째 둘째와 호의 아들 첫째 둘째가 넷이서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호 아들 쪽에서는 그거를 조금 싫어했대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내가 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나 지금 몸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용 아들들과 아버님한테도 했었대요. 서로 너무 친하니까 가족같이 지냈지만 그래서 정말 가기 싫다 하고 이 호 아들들도 느낌이 뭔가 좀 이번 여행은 꺼림칙하다 해가지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행 한 달 가기 전부터 계속 한 달 동안 얘기를 해도 그래도 가야지 해서 결국 갔는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려서 넷다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넷다 여기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아들들한테 물려주던 이 사업체들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또 밑에 딸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딸 하나는 너 때문에 우리 오빠도 죽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 싸우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딸 막내 딸들은 가가지고 학교에서 서로 막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고 폭력하기 시작하고 이게 정말 이제 좋은 우리 형제들이었는데 이게 개판이 된 거죠. 근데 용호 형제가 앞전에 그 집에서 고향에서 성공하기 전에 출발했을 때 무당 할머니분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하나씩은 계시잖아요. 하나씩은 계신데 할머니가 가시기 전에 말을 하셨대요. 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인데 그 둘이 잘 섞이면 다행이지만은 그 둘이 조화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려고 하면 너네들은 그 순간 둘 중 하나는 죽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음양오행이라고 하면은 불과 물, 뭐 흙과 백 이렇게 잘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 둘은 너무 가까운 나머지 하나가 되려고 한다고 무당할머니가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용이도 그렇고 호도 그렇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둘이 불과 물인데 이제 엮이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업도 망해버리고 타고 나서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거래처도 다 끊기 시작하고 이렇게 엉망이 시작됐는데 서로에 대한 비난이 엄청 커져버린 거죠. 그 친형제 같던 용이와 호이도 서로 나이가 먹었음에도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먹다짐까지 하고 막 이렇게 됐대요. 이제부터 우리 그 용부인 호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막내 딸들이에요. 아. 막내 네. 딸들인데 여기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용 부인은 자꾸 저 호부인들 아들 귀신하고 용이 할아버지 귀신이 자꾸 나 찾아와서 괴롭힌다 그러고요. 호부인은 반대로 그쪽 귀신들이 와서 자꾸 저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야. 예. 그래서 둘이 그렇게 어긋나게 막 그렇게 싸운 거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무당한테 어머님이 했대요.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이 딱 용부인과 호부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어머님이 까먹은 게 일본 여자 얘기를 안 했는데 언니야 근데 왜 저기 일본령 가운데서 자꾸 시비 붙이냐? 이러더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일본 얘기를 그때서야 생각나서 무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보기에는 원래 용이와 호이는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잡귀 하나가 껴가지고 이 기운이 센 사람들 기운을 자기가 다 빨아먹으려고 와. 계속 이간질을 한 거예요. 예. 이 귀신이 센 귀신이 아니래요. 일본 귀신이. 근데 이간질을 통해서 다 귀신으로 만들어서 그 귀신들을 이간질을 시켜서 계속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던 거래요. 무당이 얘기해 주길.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소름이 돋잖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우리 돌비 방송 저도 들어보면 알지만은 뭐 어릴 적부터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이건 몇 대를 걸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무당아 쟤네들 그럼 어떻게 사이좋게 안 되겠니? 하니까 무당이 용이와 호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가운데를 툭툭툭 지나가더니 용이와 호이가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툭툭툭 지나가더니 뭔가 때리는 신용을 팍 하더래요.
밀치는 신용과 때리는 신용 팍 하더니 갑자기 둘이 막 싸우다가 멈추더래요. 그러고서 무당이 저희 엄마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언니야, 이렇게 잠깐은 멈출 수 있는데 내가 얘네를 멈춘다고 저 조상 귀신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 이미 끝났어,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어머님이 그 이야기 중에 제일 소름 돋았대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요. 농부인과 호부인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알코올 중독돼서 병원에서 계속 살고 한 명은 다른 곳으로만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냥 계속 그 귀신 하나가 배를 걸쳐서 죽을 때까지 얘네가 싸우게 만들고,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무당이 말하는 거는 이 둘 다 기운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래요. 그 딸들도 그렇고 이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 이 타고난 기운을 귀신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기운을 먹으려고 하는 귀신들은 그렇게 크게 없대요. 그러니까 도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귀신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엄청 본 거죠. 근데 이거 네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네, 이 이야기에. 네, 이 이야기가 막 몇 세대 걸쳐서 건너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거 좀 함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네. 귀신이 귀신의 그런 기운이나 이런 거 강한 사람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거 분명히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무당굴 말로는 기운이 너무 세니까 한 번에 못 먹잖아요. 그렇지. 서로 싸우게 만든 거죠, 용과 호랑이를.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리 용이와 호이가 일본 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그때부터 이미 이제 얘네가 작업을 시작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그렇게 무당이 듣고서. 그러니까 힘이 너무 세다 못해 너무 강하니까 둘이 싸우게 네. 해서 약해져 있을 때 빨아먹겠다. 그죠. 서로 죽이게 만들고. 똑똑한 귀신인 거죠. 이야, 이 얌생이네. 참 너무 얌생이죠. 오, 얌생이다 진짜. 저도 이거 듣고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나의 친형제 같은 사람이었는데 귀신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판 무너지고 된다는 게. 지금 또 제주옥돔님의 이야기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척하니 알아듣는데 그냥 일반적인 괴담이나 이런 것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좀 무속 쪽이라서 그리고 네네. 귀신 쪽이라 가지고 그런 거고 그 분들이 이유 없이 싸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이거 참 기묘하면서 기괴하네 이야기가. 네, 이게 일반 네. 사람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미친 사람 둘이서 싸운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무당 시점에서 보니까 조상신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래요. 근데 그 그러니까. 사이에 일본 귀신이 그렇게 보고 웃고 있는 거고 서로 네. 싸워라 이러고 있는 거죠, 가운데서. 차, 오늘 제주옥돔님께서 어머님께서 이제 겪으셨던 일이에요. 정신병동에서. 근데 지금 네네. 어머님은 좀 많이 괜찮아지신 거죠? 전혀 이상이 아유, 없으시고. 지금 네. 이게 술을 끊으신 지 한 7년? 6년 되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시다. 네, 아예 끊으셨어요. 거기 아예 계속 끊으셨고. 있다가는 더 막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죠. 자, 네네. 오늘 제주옥돔님께서 어머님께서 실제로 보고 듣고 했던 이야기들을 네. 들려주셨는데 너무 네. 그러니까 순화가 많이 된 거예요. 이거 내가 딱 그냥 대충 들어도 아는데 이거 정말 순화가 많이 되었네. 네,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거 정신적인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줌마 두 분이 그냥 서로가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윗대부터 계속 내려와서 걸쳐진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싸우는 게 그냥 그 잡귀 하나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서 계속 싸우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그 기운을 빼앗겠다. 약해져 있을 때.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일들 분명히 정말 시들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우리 집이 박살이 나서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갑자기 안 싸우시던 분들이 거기서 싸워서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저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귀신들이 이간질을 하는 걸까? 라고 한 번쯤은 그냥 의심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무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